자, 3번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에서는요,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할 수 있다일까 없다일까 뭐 그 얘기인데요. 토지의 경계를 정할 때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굳이 뭐 그럴 거 있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권리게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할이 있다는 거죠. 그 조문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판결에 의한 분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분할 4,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에서 4개가 있는데 키워드 따면 이제 판, 사, 도, 공. 자, 건물을 걸리게 하는 거니까 건물 자르는 거죠. 그래서 자르는 예외, 판, 사, 도, 공, 자르는 예외, 이렇게 제가 암기법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소개한 맥 시리즈가 그 출제 맥, 그래서 우리 강의에 맞춰서 8주간 하니까 8등분으로 제가 나눴던 건데요. 거기에 맥 12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는요, 자, 이때는 건물을 결정할 수 있는 예외 4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있다가 돼야 되겠죠. 건물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요거는 26회와 27회 시험에서 연속 2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를 푸는 방법이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여기서요, 이 정보라는 단어, 기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 정보라는 말이나 기록이라는 말은요, 전산화되어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산화되어 있는 걸 우리는 파일이라 하죠. 지금 동그라미 한 4개는요, 동의어입니다. 전산, 파일, 기록, 정보. 근데 요 기록 대신에 기재라고 하면요, 이 종이에 적는 거를 기재라고 그래요. 이 등기법이 이제 2011년에 전부 개정되면서요, 그 전에 종이 등기부 전제로 기재를 한다라고 하다가 이제 전산 등기가 되니까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별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일이잖아요. 그리고 연구 보존. 자, 연구는 이제 수식어고요. 이게 보존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파일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일의 관리. 그러니까 종이 장부가 아니라요, 가시적 지적 공부가 아니라 불가시적 파일의 관리를 보시면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파일의 관리는요, 어색한 조합을 떠올리셔야 돼요. 어색한 조합. 이 어색한 조합이 뭐냐 그러면요, 여기에 시군구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는 우리 실무관청이잖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지적소관청에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들어왔지만 기본적으로 시군구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는 뭐냐면 시도지사거든요. 이게 정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자연스러운 조합입니까? 어색한 조합이냐 이 얘기예요. 자, 시군구는 실무관청이요. 시도지사는 그 실무관청의 상급 기관이요. 자, 이 지적에서는요, 얘네들은 실무관청이에요. 지적공부관리청으로서 실무관청. 얘네들은 실무관청이 아니라 승인으로만 관여하는 관청이에요. 이들이 묶여 있다고요? 어색한 조합이죠. 이거를 미리 체크하시지 않으시면요, 26회, 27회 연속 2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시장군수구청장 앞에 세종시 들어와야지. 시도지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여기 세종시인데 하면서 여기를 X하고 푸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죠. 자, 미리 보셔야 돼요. 파일이라는 느낌을 받으시고 동그라미 한 단어를 통해서 관리라는 느낌이 드시면 파일의 관리는 어색한 조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네이버 블로그에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자료를, 요약집 자료를 다운 받으신다면 제 요약집에 25페이지에 제가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많은 조문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뭐 이런 내용들, 등록상, 지적공부별 등록상에 관한 건데요. 해마다 한두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이번 시험에도 한 문제 내지 2문제까지도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등의 우리 지적공부에 7종이 있잖아요. 그 7종의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등록되나요? 등록되는 것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해마다 한두 문제가 꼭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하고 암기사항 5개만 하시면 100% 완벽하게 푸는 거죠. 자, 그게 아까 소개해드린 박무가 클래스에 그거를 암기법으로 많은 분들이 간명하게 정리하고 확실하게 맞추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박무가 클래스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또 계속 매주 한두 개씩 올라가니까 올라가게 될 겁니다만 미리 제가 보여드리면요. 여기 잠깐 정리해 볼까요? 자, 대표장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잖아요. 여기 등록사항을 13가지가 법령에 있어요. 13가지가. 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소재, 집안. 자, 띄우고요. 여기 1달러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까 파일에 다 있습니다. 암기부까지 다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적고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보고 빨리빨리 반복하시라고 제가 파일을 올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요, 이렇게 적으시면 그 수업 이렇게 1월, 2월 하고 3, 4월 하고 5, 6 반복할 때마다 보면요, 할 때마다 또 적으시고 또 적으시고 또 적으시고 해요. 자기가 적어놓고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적었는데 공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나는 적어야 공부가 돼 하시면 뭐 적으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중하고 들으시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지목이고요, 축척이고 소유자예요. 요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이렇게 하시는 게 외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면적, 사유, 등급, 지가, 용도지역까지 해서 총 13가지예요. 근데 마지막은 이렇게 밑줄 긋고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밑줄 긋는 이유, 여기에만 등록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등록되는 거. 그 중에 면적 요거 10번도 넘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지적 공부 중에 면적이 공시되는 장부는 대표장부밖에 없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밖에 없다. 이거를 10번 넘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면적이 등록사항으로 제시가 되면 다른 등록사항을 몇 개를 얘기하든 간에 대표장부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면적이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등록사항을 몇 개를 얘기하든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냈던 겁니다. 자, 요 사가 사유인데요. 무슨 사유입니까? 토지동 사유입니다. 토지동 사유, 요것도 한 3번 정도 나왔죠. 또 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입니까?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는 등록 안 합니다. 각 필지마다의 정보를 등록하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고요. 요것도 별표 하나. 나머지는 요 등급은 1994년도까지 매기고 지금 안 매기고 있는데 삭제는 안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세무서에서 활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화할 가치는 없어요. 지금 안 매기니까 등급을. 하지만 활용처가 있어서 안 지울 뿐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지가가 하거든요. 공시지가가. 그 등급의 역할을 지가가 해요. 그 다음에 1995년도부터 지가, 1994년도까지는 등급. 지우지 않고 있는 거는 세무서에서 활용처가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공법에서 물어야죠. 지적에서 물을 그 시간과 어떤 문제 할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등록하는 걸로 체크는 하지만. 그래서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 등 지용을 이렇게 외우시는 거 저는 권하고 싶고요. 여기 대표장부에만 등록되는 걸로 요거 하나 더 강조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대표, 면사 등 지용 이렇게 한마디 더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수강하는 반이 있다고 치고 반의 대표가 오늘 점심을 쏜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대표 밥은 맨날 먹으니까 면 사든지요? 대표 면 사든지요? 그게 이제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 면 사든지용 이렇게 되겠죠? 힌트로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힌트를 이렇게 좀 드려볼까요? 도장인데 옛날 도장을 소지 가지고 있는, 지금 힌트로 외우자는 거죠. 내가 목축하고 있는 소가, 옛날 도장을 가지고 있는 목축하는 소가 음매하는 게 아니고요, 면사등지용이라고 한다라는 이런 말풍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뭐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열심히 외웠는데 뭐의 줄임말인지를 모르면 헛방이죠. 이거 장이 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요.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이 소재 지번은요, 모든 장부에 다 등록되는 거고 8회 때 한 문제로 나왔었어요. 다음 중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거를 골라라. 정답 소재 지번. 8회 때. 그 다음에 지목이고요. 자, 지목이 토지 임야 대장이 적힐 때는 정식으로 적히죠.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도 적혔는데 한 글자 약식 부호로 적힌다 아까 하셨고, 그 다음에 축척이요. 축척이 자, 토지 대장에 도면에 축척이 있다 없다? 토지 대장에 도면 번호가 있다 없다? 자, 지금 여기 보시죠? 도면 번호 있고요. 그 도면에 축척이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를 해보면 이 7월 모의고사 지적을 제가 출제했고, 등기표는 이제 박은명 교수님이 출제했고, 해설은 이제 제가 올렸고, 이미 촬영이 돼 있고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를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면요. 토지대장에 도면번호가 있나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도면번호가 왜 있냐고 이런 상식으로 답하시거든요. 도면번호 있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토지대장에 축척이 있나요? 그러면 축척은 도면이 있어야죠 라고 상식으로 답하셔요. 축척 여기 있네요. 암기로 도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상식으로 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치시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뭐 하시죠? 일단 지문을 열심히 다 읽잖아요. 그래도 답이 안 보이면 또 읽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 어떻게 풀어요? 상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이제 푸시는 것이 상식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다고요. 모의고사 치시면서 우리 중개사 시험의 출제자가 우리 내용 중에, 우리 시험 범위 내용 중에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배제하고 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법령을 공부했는 사람도 풀 수 있고, 상식으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도 있는 문제를 낸다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제1 그 과제가 변별력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공부한 분들은 맞추고 공부 안 한 분들은 틀리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별력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늘 아셔야 되는 거, 안 보일 때 최선을 다해서 감각으로 풀잖아요. 그게 상식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상식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시죠? 나중에 답을 체크해 보세요.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상식 동원해서 찍었는데 이상하게 답을 피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시죠, 지금? 본 시험에도 다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줄을 긋고 상식 동원해서 푸시잖아요. 반복이 덜 된 분들은. 자, 명심하십시오. 내가 정확하게 답을 볼 수 없는 것은요, 공부해서 볼 수 없는 것은, 준비해서 연습이 된 상태에서 볼 수 없는 거는 틀리는 거구나를 모의고사 치시면서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치시면서요, 줄이 잘 그어지고 또 답이 보이도록 그런 문제가 많아지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상식으로 푸시면 오답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전 대비해서 시험 직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뭐 특강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달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 문제잖아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오지선다가 있어요. 이 문제 푸는 요령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객관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1번이 답인 것 같이 보여요. 답인 것 같이.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 지문을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모의고사 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테스트 해보세요. 이거 테스트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다 읽으셔요. 대부분은. 확인사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더 답이 있을까?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푸시는데, 이게 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확인하셔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거 한 번은 분석해 두셔야 돼요. 더 답인 게 만약에 없다면요, 뭐 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죠. 자, 더 답인 것처럼 보이는 게 생겼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고친다, 안 고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안 고치면 시간 낭비잖아요. 자, 문제는 이거죠. 더 답인 거를 읽었고 나머지는 다 읽었고 더 답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고쳐요. 이게 이제 실험 통계로 나와 있어요. 객관식 시험에서. 이게 정답으로 가는 게 많을까? 오답으로 가는 게 많을까? 오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통계가 있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답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 때 다른 지문을 읽으시는 것이 득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미리 감안하고 모의고사 푸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머지 지문을 안 읽는 연습. 답인 것처럼 보이면요,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설사 틀려도 시간 아끼셔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더 건질 수 있거든요. 통계를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모의고사에서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실전에서 될까 안 될까? 실전은 더 긴장하고 더 마음이 조급한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다 읽고 푼다고요. 그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번이 답인 것처럼 보이면 땡큐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냥 이게 오답이어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한 번 더 검토해서 시간이 남을 때 검토하는 거는 모르되 그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거예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래서 안 읽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이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모의고사 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암기로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식으로 풀면 안 된다니까요. 토지대장에 도면 번호가 왜 있냐는 상식으로 푸시면 안 된다니까. 토지대장에 도면에 있어야 되는 축적이 왜 있냐라고 상식으로 푸시면 틀리게 돼 있다니까. 상식으로 풀면 틀리도록 출제를 하는 겁니다, 출제자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숙지하고 암기해서 대응하셔야 된다. 대응입니다, 대응. 감각으로 푸시는 거 절대 안 돼요. 감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도면으로 가볼까요? 도면, 요 동요도 아셔야 돼요. 지적도면, 도면, 지적도 및 임야도 다 같은 말이고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도하고 임야도죠. 그럼 이게 등록사항으로 출제가 될 때요, 대표장 보고 비교하면서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두셔야 됩니다. 고도장, 소지, 목축소 해놓고, 자, 면사등지용은 여기 가져오면 안 되죠? 여기만 있다 그랬으니까, 대표장범위 있으니까 여기 안 가져오죠? 그래 놓고 이제 지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보유번호 없더라, 도면에. 소유자도 없더라, 장번호 없더라. 그래서 도면에 고소장 없다 이렇게 외우시기를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등록사항으로만 이게 지우고 나서 도소지 목축으로 외우는 거는 시험에 도움이 안 됨. 도면에 고유번호가 없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장, 소지, 목축소 똑같이 하시고 도면에 고소장 없다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림 관련 6가지예요. 그림에만 보이는 거라서 밑줄을 긋습니다. 도면에만 보이는 거. 이게 6가지 뭐냐면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각선과 구수치, 경계, 위치입니다. 위치는 2가지인데 삼각점의 지적 기준점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인데 앞에 부분 틀리게 안 내요. 그래서 위치 보는 순간 말뚝이든 건물이든 위치 현황 그려야 되는 거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6가지. 그 요약지 파일에 다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좌표 등록하는 게 좌표 등록이 목적인데 고도장, 소지, 부, 좌 이 7개의 키워드 가지고 그냥 해결이 됩니다. 부자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부호 및 보도하고 좌표인데 요거는 한 세트로 항상 따라다닙니다. 한 세트. 그래서 밑줄 긋는 거 이 장부에만 등록된다. 앞에가 똑같다고요.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자, 그 다음에 공유지명부하고요, 대지권 등록부하고 이제 2개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지적 7종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지적 7종이라고 돼 있어요. 지적 공부 이렇게 7종이고요. 이게 지금 다 종이장부는 지적 소고에 연구 보존돼 있고요. 반출이 안 되지만 천재지변이나 승인이 있을 때 반출이 되는 거 종이. 파일은 현재 실무를 하고 있고요. 지적 파일. 그래서 그 7종입니다. 자, 근데 공유지명부는요, 고도장 소지 1단락에서 자, 지분 등록하는 목적인 장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2002년도에 그냥 기타 보조 장부에서 지적 공부로 성격이 된 거고요. 이 경계점 자료 등록부는 1975년도 등장. 이거는 2002년도에 지적 공부로 성격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의 명칭 경계점 자료 등록부로 된 거. 그 당시는 이제 수치 지적부였는데요. 이게 2002년도에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토지대장 지적도가 1914년에 등장, 임야대장 임야도가 1920년에 등장. 그래서 지적공부가 이렇게 7종이 늘어나게 된 2종, 4종, 5종, 7종 이렇게 된 겁니다. 2002년도부터. 근데 이게 지분 등록의 중요성 때문에 지적공부로 성격을 시켜줬는데 지분 등록해야 되죠. 그 지분. 근데 지분을 등록하려 치면 누가 얼마의 지분, 누가 얼마의 지분에서 지분 소유자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소유자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소유자와 지분이 여기 또 한 세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밑줄 그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공유전명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다만 지분 등록하는 장부에 도면에 대한 안내를 할 이유가 없어서 도면 번호를 적지 않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지우고 되고요. 지우고 나면 좀 리듬 있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고장, 소지, 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지권 등록부는 똑같은 이제 대지권 자체가 지분 개념이라 똑같아요. 고도장, 소지, 소지에서 도면 번호가 없어요. 고장, 소지, 소지 똑같은데 여기에 대지권을 전제로 하는 등록부잖아요. 그럼 대지권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대지권이 성립하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n분의 1 이게 나와야 되니까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의 지 해서 건전지 체크하고 밑줄 그으시면 돼요. 여기에만 등록되는 것. 자, 그럼 보세요.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비교를 하면 고장, 소지, 소지 6개가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전명부에만 등록되는 것은 없어서 밑줄을 안 그은 거죠. 제가 지금 암기사항을 5개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출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이번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한두 문제 꼭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암기하고 대응하시기를 권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체크해 드리면, 면적은 지적 7종 중에 보이는 장부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밖에, 이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겠죠. 이 출제 많이 된 겁니다. 이것만 10번 넘게 나왔어요. 이거를 포인트로 10번 넘게 나왔어요. 자,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출제 포인트는요, 승인 절차가 폐지된 겁니다. 2017년에 10월 24일자로. 그게 이제 28회 시험 4일 전이거든요. 그때 개정 시행되면서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할 때 승인 절차가 폐지돼요. 그래서 그 지적전산자료 이용 활용에 관한 문제가 딱 나왔다고 느낌이 드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나오면 그게 틀린 거고 정답이에요. 일단 그 논점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출제가 뭐가 될지 예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읽으면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요, 시험장에서. 그거 읽기도 버거운 지문들이에요, 오지선다가. 자, 그런데 그래서 승인 절차 폐지됐으니까 심사받고 바로 신청하고 제공받는 걸로 됐거든요. 승인 절차 없이. 자, 근데 심사는 누구의 심사냐 그러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다. 이거는 한 문제로도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심사에 있어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의 경우가 3가지,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가 2가지였다가 이 같은 2017년 개정에서 승인 절차 폐지하는 그 개정에서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1가지를 또 추가해요. 그래서 3가지가 됐죠. 그걸 이제 묻는 겁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나올 타이밍 정도 됐거든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떠오르시나요? 자기 토지요, 상속인요, 그리고 요거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2017년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제외를요, 포함이라고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 뭐 봐두실 거는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질문,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오는 거는 3가지인데 그건 뭐죠? 지금 이 기관장의 심사잖아요. 기관장들은 심사를 안 받죠. 자기가 책임자인데. 그래서 기관장 3개가 나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부 기관장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자인데 누구의 심사를 받는다고요? 심사를 안 받죠.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요, 이 3가지를 얘기하면서 토시를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로 나오면 명백히 틀린 지문입니다. 그거는. 자, 그러니까 받지 아니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를 구별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이죠. 10번 가까이 나왔던 포인트인데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할 수 없다. 없다. 왜 할 수 없죠? 등기부가 아직 없죠? 네,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런 힌트로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 신규 등록은 없어서 등신 없다. 등신 없다로 외워두세요. 등신 없다라 그랬더니 저 뒤에서 등신 여기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등신 없다. 이거 출제 많이 된 겁니다. 자,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두 개예요. 등기 촉탁할 수 없는 거 두 개. 첫째, 토지동 중에는 신규 등록이요. 토지동 아닌 걸로는 뭐죠? 토지 소유자 정리요. 대장에서 소유자 정리하는 거는 등기부 기준이에요. 우리 지적에서 등기 촉탁은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를 고쳐달라는 촉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장 기준으로 고쳐라. 근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고치라 할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에요. 등기 촉탁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등기 촉탁할 수 없는 경우 전체를 아셔야 돼요. 신규 등록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소유자는 등기부 기준이니까 등기 촉탁과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22회 때 지문으로 한번 나왔죠. 토지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하고 무관합니다. 등기 촉탁은 대장에 토지이동이 있으면 뺏겨둔 등기부 표제부 고쳐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대장 기준으로 하라는 제도예요. 근데 소유자는 등기부 기준이니까 해당이 없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등기 촉탁할 수 없는 거 나오면요, 두 개가 떠오른 상태에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신규 등록, 소유자. 신규 등록, 소유자. 그 중에 토지동이 중요하니까 토지동의 종목 중에서 등기 촉탁하고 관계없는 거는 신규 등록이죠. 출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동 중에 신규 등록이 출제됐을 때 90% 이상이 이거 가지고 냈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키워드가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산지, 건축, 개발. 그리고 키워드를 산자를 답니다. 이거는 무엇의 대상일까요? 등록전환이요. 자, 등록전환의 대상은 네 가지로 여러분이 숙지가 되셔야 됩니다. 등록전환 출제되면 나올 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등록전환의 대상 네 가지. 그리고 등록전환 전후의 면적 비교해서 허용 면적 이내 일대와 초과 일대의 지문이 나오는 거, 이게 대부분의 문제를 구성합니다. 지문으로. 대상 네 가지요. 산불지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산불지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요약집에 키워드 다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지금 보신 거 산지, 건축, 개발. 그다음에 이거는 임야도 존치, 불합리. 시험에서는 조문 그대로 나올 거니까, 법령시험이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렇게 나올 거지만, 여러분은 키워드 임야도, 존치, 불합리, 불합리의 불. 지목 형질 변경은 일어났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할 때의 도 해서 산불지도가 네 가지의 대상이고요. 딱 네 가지가 나오는 거는 오디선다에서 엉뚱한 거 하나 집어넣고 고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내일 때는요, 등록전환 전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이내일 때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으니까 그냥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쓰면 되면 되고, 결정해서 쓰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등록전환 그대로 인정하고 쓰면 되고, 뭐 수정이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초과일 때는요,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정정을 공무원이 할 테니까 직권 정정이 필요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요거는 맞게 나오는 거고요. 틀리게 낼 때 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난데없는 이제 등록이 전환됐는데도 임야 대장의 면적을 들먹이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과일 때 직권 정정은 맞게 나오는 거고, 틀리게 낼 때는요, 신청 정정이라고 냈어요. 맞게 내고 틀리게 내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네 개 다 출제된 겁니다.
맞게 낼 때, 틀리게 낼 때, 맞게 낼 때, 틀리게 낼 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청 기한, 그래서 60일 이내 뭐 이런 것들은 기한은 따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요거를 지금 체크하신 거고요. 나머지 지문이 나와도 등록 전환의 대상으로 이렇게 조문 정리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최근에 요게 잘 나오고 있어서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준공전 합병 신청입니다. 그럼 이거는 합병의 대상일까요? 무슨 신청 대상일까요?에 대해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지목 변경인데요. 지목 변경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측량 안 한다는 거예요.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측량을 안 해요. 합병도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 지목 변경 두 가지 측량 안 하고, 또 하나는 대상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요거는 국토건전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국토계획 형질 변경,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그리고 전이 이겁니다. 준공전 합병 신청입니다. 준공전 합병 신청 지금 지목병의 대상으로 요거거든요. 준공전 국토건전의 전. 그런데 준공전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요거 비교를 해드리면 준공전 지번 부여 신청. 요거 시험에 두 번 나왔는데요. 15회 시험하고 27회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자, 요거는요, 준공전 합병 신청이 아니라 지번부여 신청하면, 준공 전에 지번부여 신청하면, 요거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번, 개, 축이 있어요. 축. 요게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은 요 개발지에서의 지분부여 방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인데요. 요거 준공전이라는 거, 요거 확정 지역이 뭐냐 하면 도시개발 사업 등의 준공 후거든요. 이게 개발 사업의 완공, 준공 후의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준공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동일 사안입니다. 이게 동일 사안. 개발 후에 이 방법 쓴다. 근데 개발 전에 미리 지분부여 신청이 들어와도 똑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동일 사안이라 조문을 똑같이 써도 준용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죠. 준용은 다른 사안에 쓰는 용어니까요. 그래서 번개축밖에 없고요. 하지만 똑같은 조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이 알아두면 좋으니까 이 전자를 따서 기억하자라고 제가 요약집에 돼 있죠. 그래서 이 조문을 똑같이 쓰는 의미에서 번개축전이고요. 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안이니까 요 번개축만입니다. 지번 변경의 번, 행정구역 개편의 개, 축척 변경의 축. 이게 다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시험에 두 번 나온 게 뭐냐 하면요. 이 준용이라는 거는 요 세 가지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맞고요. 이게 이 준공 전에도 똑같은 조문을 쓴다라는 것에서 같이 알아두시면 뭐 좋겠다. 같은 조문 쓴다는 점에서는 네 가지고요. 준용이라는 말은 세 가지만 쓰고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건 뭐냐 하면 이거 미리 지번 부여를 해줄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업 계획도예요. 이 사업 계획도를 두 번 출제했던 겁니다. 사업 계획도에 의함. 요거를 이제 좀 봐주세요. 사업 계획도. 15회 시험에는요, 지번별 조서라고 틀리게 냈고요. 27회 때는 갈로 넣기해서 요 사업 계획도를 찾도록 그렇게 한 문제로 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같이 봐두시고요. 자,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준공전 나오는 순간 둘 중에 하나예요. 지목 준공전 지번부여 신청이면 확정 준용의 번개축 더하기 같은 조문 전의 전, 요거 얘기예요. 그런데 준공전 합병 신청은 지목 변경의 대상이다 해서 구별할 것.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에. 자, 그 다음요. 자, 10번 지문도 지난 10년 동안 4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요거 미리 보고 가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이게 논점이 안 보이면 계속 읽어도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요. 자, 뭐가 제일 먼저 보이셔야 되냐면, 이게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일단 보이셔야 돼요. 다시 토지가 된 경우가 눈에 띄셔야 돼요. 밑줄이 그어지셔야 됩니다. 이 연습하셔야 된다고.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밑줄 그어가면서. 그 다음에 다시 토지가 됐을 때 등록 회복하는 거를 논하겠죠. 회복 등록.
자, 지금 제가 두 군데 걷잖아요. 여기는 틀리게 내는 포인트가 아니고 전제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제 여기 냅니다. 이 회복 동력의 주어가 누구냐, 그리고 서술어가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출제를 4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자, 요 앞에 토지 소유자가 나오면 틀린 거고요. 지적소관청이 회복의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토시가 한다나 하에 한다가 나오면 틀린 거고요. 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4번 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거 다 읽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딱 보자마자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회복 등록, 뭐가 출제 포인트인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대응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아직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반복이 안 돼서 그래요. 반복을 해보세요. 10번 반복 제가 강조하고 있죠. 반복하면 눈에 확확 들어요. 그냥 뻔하게 보이거든요. 자, 정답은 이렇습니다. 지적소관청이 돼야 되고요. 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칸이 좀 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 자, 축적 변경이 조문이 많기 때문에요. 출제를 잘 합니다. 변별력 가리기 딱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조문을 제가 인용하면요. 축적 변경인데 경계점 표지라는 말뚝 설치가 나와요. 여기 있잖아. 경계점 표지 설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출제하는 포인트가 네모 넣기입니다, 이게. 자, 난이도를 제일 쉽게 내면요. 숫자 가지고 내거든요. 이게 30일 이내예요. 우리 시험에 20일이라고 틀리게 한번 낸 적이 있고 대부분 다 맞게 냈어요. 난이도 하입니다, 이건. 난이도 중으로 내면요. 여기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 경계라고 해야 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경계라고 하면은 틀린 건데, 요거는 난이도 중인데 아직 이렇게 틀리게 출제한 적이 없어요. 다 점유라고 맞게 냈습니다. 난이도 최상이 뭐냐 하면 이 말뚝 설치의 주어가 누구냐인데요. 여기를 지적소관청이라 하면은 틀렸는데, 우리 법령 시험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지적소관청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틀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축적 변경의 주체가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표지 설치의 주체도 지적소관청이라면 절대로 틀리게 안 보이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건 틀린 거예요. 축적 변경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지만 경계점 표지 설치는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예요. 여기를 틀리게 하면 대부분 못 보시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인데, 난이도 상과 난이도 중은 아직 출제를 안 했어요. 왜 출제 안 했을까요? 난이도 하로만 내도 이미 충분한 비율이 틀려주시기 때문에 지적은 난이도를 안 높이거든요. 그렇게 틀이 정해져 있어요, 난이도가. 등기는 난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어요. 난이도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법무사 문제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강의 중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등기 문제는요, 법무사 문제를 대부분 중요한 거를 뺏겨와요. 그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난이도 높일 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예규나 선례에 관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수업 중에 인용해 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자, 정답을 봅니다. 이거 잘 봐두세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틀리게 하는지를 꼭 3군데를 보셔야 돼요. 자, 축적 변경 나오고 경계점 표시 설치 나오면요, 3군데가 이미 연습이 된 상태에서 확인하는 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고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30일 이내 점유하고 있는 경계, 이게 딱 보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축적 변경 조문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조문이에요. 이 조문. 이것만 5번 냈어요. 5번. 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가 나오는데요. 자, 납부고지서를 보내거나 수령통지서를 언제까지 지적소관청이 보내야 되는가, 청산금에 대해서요. 기산점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고요. 여기가 20일 이내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요거를 30일 이내로 틀리게 낸 적이 있고요. 자, 아까 조금 전 1번 문제하고 비교해 볼게요. 아까는 30일 이내, 1번은 30일 이내였는데 20일로 냈죠. 2번은요, 20일인데 30일로 냈죠. 왜 그렇게 내는지 감이 오세요? 동일한 조문에 있는 건데 하나가 20일이고 하나가 30일인데 정확도가 떨어지면 구별 못하니까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숫자 절대 내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걸 내는 거예요. 5일하고 7일짜리가 헷갈리거든요. 뒤로 가면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 5일 전까지 서면 통지고요. 적부심사로 가면은요, 회부받은
그 의결서를 받은 행정관청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고 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고 헷갈리라고 5일을 7일로, 7일을 5일로 내는 거고 20일을 30일로 내고 30일을 20일로 내는 거예요. 출제가. 늘 그래요. 늘. 15일을 7일로 내고 7일을 15일로 내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자, 이거 봐두셔야 돼요. 근데 기산점을 틀리게 낸 적이 있어요. 이거를요, 청산금을 산정한 날로부터 내니까 우린 대부분 숫자에는 민감한데 기산점은 대부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을 못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죠. 난이도 아주 높았죠. 그리고 맞게 낸 적이 더 많고요. 어쨌든 이 부분 강조드립니다. 21일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축적병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조문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우리 지적 법령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위원회를 보면요, 위원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위원회는 2개 있어요. 무슨 위원회입니까? 축적병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비교를 할 때 페이지가 아마 이럴 텐데 요약집에 아마 85페이지 같은데 제 느낌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여러분 조문 정리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적위원회하고 축적변경위원회에 조문들이 많잖아요. 공통조문 4개가 있어요. 공통조문 4개가 있어요. 그 4개가 뭐예요? 왜 시선을 피하시죠? 자, 첫째,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공통이에요. 위원이요. 5명에서 10명. 두 번째,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한다는 게 공통조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해서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공통조문이에요. 들어보셨죠? 네 번째요, 제적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의 찬석으로 의결한다가 공통이에요. 그런 공통을 아시고 개별적인 비교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 전부 조문 정리 가지고 푸는 거지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하거나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뭐 IQ 테스트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확인할게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얼마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됩니까? 2분의 1 이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요,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과반을이라고 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과반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여기 너물 과자에다가 반이잖아요. 반 그러면서 2분의 1을 떠올리시다가 맞다고 하시거든요. 해석을 잘 해보세요. 2분의 1을 초과라고요. 이상하고 초과는 다르죠. 이상은 그 숫자 포함이고요, 초과는 그 숫자를 넘어간 거를 얘기해요. 달라요. 과반 그러면 틀렸다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과반하면서 반보다 이렇게 자꾸 2분의 1을 떠올리시는지 순간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문이 뭐죠? 그 다음 조문 요 밑에,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축적변경위원회 위촉,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A 1번하고 2번 중에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게 돼 있죠. 1번, 2번 뭐예요?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2번,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하도록 돼 있죠. 위원을요. 그 정도. 자, 축적변경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네? 없어요. 임시기관이에요. 임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축적변경 할 때만 결성됩니다. 하지만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관이죠. 지적측량에 대해서 적부심사는 늘 있을 수 있어서 상설기관이라 임기가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위원회 임기가 2년이에요. 지적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그게 출제 포인트라고요. 자, 위원장도 위원입니까? 대통령도 국민입니까? 위원장도 위원이라고요. 부위원장도 위원이니까 위원수가 아까 5명에서 10명이라 그랬죠. 공통이라고. 그 5명에서 10명 카운트 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시켜야 돼요? 제외해야 돼요?
위원장도 위원이라니까요. 포함시켜야지. 그런데 임기 얘기할 때는요, 지적위원회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지적위원회는요, 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지적국장이 겸직하게 돼 있어요. 지적 업무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어요. 그럼 과장을 몇 년 하고 국장을 몇 년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발령이 나봐야 알지.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 국장하고 과장은요, 지적국장, 지적과장은 위원장으로서 임기라는 게 없어요. 국장 하면서 위원장 겸직이라니까. 그러니까 임기 얘기할 때는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일반 위원의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포인트. 다시 위원수를 카운트할 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 임기를 얘기할 때는 임기 없어요. 국장, 과장은 지적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 위원장이에요. 그럼 국장을 몇 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불특정이지.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일반 위원이 2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제외고 포함인가 가지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겠죠. 몇 가지 더 했습니다. 시간을 고려하면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뭐 비거 시험에 나올 것들이 자꾸 제가 느껴지니까 지금 체크하는데 시간이 길어져도 좀 어쩔 수 없네요. 자, 직권정정으로 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나오는 해가 드물다 할 정도예요. 그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부분이.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내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찾아라는 거냐 하면 신청에 의한 정정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신청 정정은 직권 정정 아니니까.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잖아요. 뭡니까? 경, 미. 자,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의 정정. 자, 그런데 지문에 그 신청 정정 2가지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자, 우리 이거는 직권 정정이 조문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시행령 82조에 9가지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등록전환에서 등록전환 전후의 면적, 허용 오차 범위를 체크했더니 초과했어요. 그럼 직권정정이라 그랬죠. 거기에 직권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82조 아닌 쪽에 직권정정이 하나 있어서 총 10가지로 저하고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그 규정요 9가지 더하기 1가지예요. 9가지가 시행령 82조 그리고 이제 등록전환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하나 있어서 초과요. 그래서 이 규정과 의도적으로 틀리게 적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규정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뭐가 틀리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죠. 조문을 숙지했는가의 테스트죠. 변별력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게. 공부 안 하면 못 풀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워야지. 이 10가지를요. 저는 키워드로 제가 다 소개하고 있어요. 요약집에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정리, 면접, 의결 통지, 작성, 산입초 하고 이제 다 외웁니다. 이걸. 지금 하기에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소개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풀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 푸는 틀이에요. 이미 출제된 여러 번 출제됐던 10번도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대응을 하셔야죠. 딱 보자마자 예측했다는 거예요. 예측했다. 경민 먼저 찾고 없으면 규정을 숙지한 대로 푸셔야 돼요. 자, 여기에 어떻게 틀리게 낸지 예시를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14회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규정 중에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요거를요, 비틀어서 지적 측량을 잘못한 경우, 이렇게 낸 거예요. 자, 비교해 볼게요. 지적 측량의 성과의 정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에요. 지적 공무원이. 근데 그걸 다르게 하는 실수를 했대요. 누가 실수했다? 공무원이. 그러니까 누가 바로잡아야 된다? 직권으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측량은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한다고요. 기술자가 잘못했대요. 이거는 적부심사라고 해야 되지 공무원이 정정할 수 있는 대상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르게 낸단 말이에요. 자, 23회 때 뭐라고 냈냐 그러면 우리 직권정정의 82조에 시행령 82조에 1호가 이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게 이제 맞는 건데요. 이거를 슬쩍 비틀어 가지고 용어를 살짝 바꾸죠. 토지 이용 계획서 영풍법에 나오는 거의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내는 거죠. 자, 문맥만 느끼고 있으면요 못 풀게 되겠죠.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암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이건 대응이 되는 겁니다. 감각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여기를 틀리게 내기도 하지만 똑같이 내면서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라고도 내고요. 이렇게 같은 조문을 가지고 끝부분을 내거나 끝부분을 틀리게 내거나 단어를 틀리게 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주제를 2번이 이게 1번이고 2번이 뭐냐면 2호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이 문구는 완전히 숙지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딱 보자마자 아 직권정정 두 번째 사유지 이렇게 금방 떠오르도록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 자,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숙지를 하시라는 뭐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어쨌든 토지동 정리기에서 요거 보시고요. 여기를 틀리게 내기도 하고 끝부분을 없다라고 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어는요 토시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실컷 맞는 내용 해놓고 여기 없다라고 이렇게 낸 적이 있다니까요. 이걸 요것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10번까지는 매조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언급했죠.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에 뭐만 잘못이요? 위치요, 위치. 자, 요거 잠깐만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를 많이 숙지하시면 되는 거지만 사실 이해까지 도모하면 더 오래 가겠죠.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필지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10번지고 지목이 돼요. 그런데 이 필지를 그렸는데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면적에는 문제가 없어요. 형태도 문제가 없어요. 위치가 잘못됐다니까? 그럼 위치를 수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요, 실제로 이제 붉은색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도면은요, 우리 정식 지적 도면은요, 붉은색하고 흑색밖에 없어요. 투 컬러.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한 만큼 붉은색으로 X를 하고요, 경계 지워야 되잖아요. 그 등록사항도 두 줄 횡선으로 지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지금 뭐를 했습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는데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위치를 수정했죠. 자, 이런 수정이요, 정정 우리들이 합니까? 도면관리청에서 하겠죠. 우리는 도면에 손을 못 대잖아요. 도면관리청 어디예요?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직권으로 한다고요, 이게. 자, 이걸 말로 해볼게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을 때의 정정, 도면관리청 공무원이 직권으로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면 손도 못 대는데 우리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제 이 문장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위치입니다. 위치만 잘못 딱 나왔으면 직권정정 두 번째 거지, 이게 딱 떠오르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 이거요. 11년 동안 6번 나왔어요. 11년 동안 6번.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많이 보고 완니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를 잘 내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공부했는가를 따지는 이런 쉬운 것들을 많이 내요. 특히 지적은.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요, 등기 촉탁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하라고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촉탁서 보낸다고요. 대장의 변화가 있었으니 뺏겨둔 등기부 표제부 고치라고, 변경 등기 하라고, 표제부 변경 등기 하라고 촉탁서 보낸다, 이 뜻이에요. 대장 기준으로 고쳐라. 그런데 이때 변경 등기 필요한 등기 촉탁하는 경우면요, 등기소에 촉탁서 보내면 등기소에서 아웃풋을 해줘야 돼요. 인풋 했으면 아웃풋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촉탁서 받은 대로 토지 표제부에 변경 등기를 했다라고 등기 완료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주거든요. 아웃풋으로. 그러면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러한 변화를 모르고 있는 소유자에게 통지서 보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출제 많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바꿔볼게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요. 즉 신규 등록 같은 거 등기 촉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등기소에 주고받는 거 없잖아요. 등기 축도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접수라는 말이 안 나오죠. 여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오면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그냥 주고받는 거 없으니까 그냥 등록한 날, 정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모르고 있는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간단한 기산점과 기한의 좀 비교 가지고 공부했니 안 했니 테스트하기 딱 좋은 거니까 대단한 논리 구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출제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6번 출제했다가 이거 작년에 출제 안 해서 11년 동안 6번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출제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제 강의를 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지적에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지적측량의 절차 부분입니다. 지적측량 절차는 안 나온 해가 없어요. 그 다음 등기 쪽으로 가면 제일 많이 나온 주제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등기. 그 다음이 가등기예요. 많이 나온 게. 그런 정도는 늘 완벽한 대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 수준에서는 완벽한 대비가 되도록 하셔야 되죠. 늘 나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지적 기준점을 정한다.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에 측량을 뭐라 하죠? 이것도 한 문제예요. 이미 기출.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이게 기초 측량입니다. 이 자체가 한 문제예요. 다음 중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에 측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기초 측량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자, 기초 측량의 절차를 우리 시험에 4번 정도 냈습니다. 4번 정도. 옛날까지 합쳐서 4번. 최근에 나온 것만 3번이에요. 15회 이후만 3번. 자,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실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해하기에는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를 제가 적어놨죠. 좀 키워드 한번 따보세요. 계준, 답사, 선조, 관측. 마지막 계산 및 성과표 작성은 틀리게 하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 계준, 답사, 선조, 관측으로 외우고 대응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최근에만 3번 냈다.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적 삼각점 성과의 열람 발급 나와요. 자, 이게 성과 나오면 동그라미 하고 푸실 것.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요약집으로 56페이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요약집 56페이지를 보시면 제 요약집을 기준으로요. 거기에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이 성과에 대한 조문 정리 2015년 개정이 있었던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와중에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어요. 2015년 개정되고 계속 출제 안 되고 있다가 그 개정된 내용을 2015년 개정을 작년 2020년에 출제를 한 거죠. 5년 만에 출제한 거죠. 5년 만에. 개정된 거는 언젠가는 출제된다고 뭐 늘 봐두셔야 되는데요. 요거 작년에 출제된 겁니다. 자, 요게 지적 삼각점이면 큰 말뚝이잖아요. 큰 말뚝에 대한 성과의 관리와 열람 발급의 공개는 달라요. 보존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고 열람 발급도 시도지사가 하던 거를 2015년에 개정하면서 또는 지적소관청을 집어넣었던 개정을 했었죠. 그거를 개정하고 작년에 이제 출제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종전에 시도지사는 있었고 또는 지적소관청을 집어넣는 개정을 2015년에 했었다. 작년에 출제했고,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요.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출제된 부분들을 또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출제가 한 10년 동안에 4번 정도 나왔는데요. 거의 공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지적측량 절차, 해마다 나왔던 주제, 지적측량의 절차, 그 의뢰 절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좀 간명하게 하도록 제가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갈 말이 수행계획서예요. 수행계획서. 수행계획서 가지고 출제를 한 것이 한 10년 동안에 4번 정도 되는데요. 출제 포인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제가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늘 이거 가지고 출제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수행계획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하는가 그거 가지고 출제했는데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요거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요 언제까지를 틀리게 내기도 하고 어디에를 틀리게 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를 7일 이내에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거를 시도지사라고 틀리게 내기도 하고 맞게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수행계획서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지문에서 수행계획서가 빨리 눈에 보이도록 연습. 수행계획서 보이면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이게 툭 나와야 됩니다. 자, 수행계획서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 이게 자꾸 외워두세요. 자, 지적에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적부심사가 나와 있어요. 적부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해야 되죠. 이 지적위원회가 중앙이든 지방이든 심의 의결합니다. 며칠 이내인가요? 60일 이내죠. 근데 요건 이제 적부심사 절차도를 또 제가 그려서 요약집에서 확인하시면 간명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적부심사를 청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적부심사 청구서와 지적진정 성과들을 어디에 제출해야 돼요? 관할 시도지사에. 그럼 시도지사가 판단을 한다 못한다? 시도지사는 행정기관이장이죠. 측량에 대해서 판단할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설사 이 지적기술사 출신이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시도지사의 직무 권한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맡겨야 돼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지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회부하는 거잖아요. 며칠 이내? 30일 이내요. 회부받은 지적위원회가 심의 의결은 60일 이내. 부득이 할 때는 연장할 수 있나요? 얼마까지요? 30일을 연장해요? 30일 이내에서 연장해요? 30일을 연장한다는 것은 정하지 않아요. 30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하게 돼 있죠. 이때 승인받고 연장해요? 해당 지적위원회가 스스로 의결해서 연장해요? 지금 출제 포인트를 자꾸 보여드리고 있어요. 연장할 때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적에서 승인받는 거 3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로서 부득이할 때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로서. 자, 우리 시험 부득이라는 말이요. 지적에서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부득이할 때 30일 한도에서 넘지 않게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여러분 민법에도 부득이 나오죠. 복대리 할 때.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민법 얘기까지 하니까. 자, 심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얘기를 했죠. 그러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이나 의결서를 작성하여 언제까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줘야 됩니까? 지금 출제되는 포인트를 지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자, 이 문장이 잘못됐어요. 의결하고 나면 청구인하고 이해관계인이 줄 수가 없어요. 왜? 시도지사가 회부했잖아요. 그럼 시도지사한테 생 까고 이러면 써도 되나? 시도지사가 회부했는데 시도지사에게는 결과를 안 주고 청구인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위원회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준다고요? 그런 구조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절차도를 그렸어요. 인풋, 아웃풋을 보시라고. 시도지사가 회부했으니까 의결하고 나면 의결서를 지체 없이 회부했던 시도지사에게 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다 쏘가셨죠? 모의고사 내면 대부분 다 쏘고세요. 절차들을 보고 인풋, 아웃풋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았죠. 그러면 이 시도지사가 청구인으로부터 적부심사 청구서 받았으니까 결과를 줘야죠. 아웃풋을. 근데 누구에게도 줘야 되느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다 줘야 돼요. 며칠까지요? 7일 이내요. 그리고 그 7일 이내 통지할 때 반드시 서면입니까? 구두도 됩니까? 반드시 서면입니다. 그리고 그 서면에 이걸 명시해야 됩니다. 이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는 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죠. 자, 뭐 그 정도 뭐 하고 갑니다. 근데 이 기한을 지금 정리했는데 아주 중요한 구조가 뭐냐 그러면요. 자, 적부심사 청구를 어디에 한다고 아까 그랬죠? 청구서는 시도이사에게 준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 시도이사가 판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고스란히 위원회에다가 회부했잖아요. 지적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우리 조문에 이렇게 개정을 했던 거예요. 2009년도에 뭐라고 개정했냐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재심사로 가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부 재심사 청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구서는 제출해도 장관이 판단을 안 하니까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쳐간다는 말이 중요하다고요. 일부러 개정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 여기까지 짚을게요. 적부 심사든 재심사든 지금 시중에 있는 문제가 우리 중개사 문제 중에 공시법 부분이 좀 오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광고도 하는 좀 유명한 출판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적부심사 청구든 재심사 할 때 경위서를 제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삭제된 지 5년 됐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기출문제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적부심사, 재심사에서 경위서, 심사서 이런 게 나오면 X하실 것. 명백히 틀린 거니까 삭제된 건데 언급하면 안 되죠. 근데 아직도 이걸 맞는 걸로 인용하고 있는 문제집이 있어서 그 정도 이제 체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달라가 되고요. 이제 등기 남았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등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